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폴리뉴스 폴리피플이 22대 총선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출마 후보 인터뷰, 오늘은 경기 평택을 김현정 예비 후보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TV에서 제가 자주 봤어요. 예. 아주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 민주당 후보 공모가 시작됐고요. 지금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예비 후보 검증 단계는 끝났고, 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검증 통과된 사람들하고 이제 공천 심사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예비 후보들 대상으로 해서 적합도 조사가 지금 진행될 예정이에요. 소위 말하는 여론조사죠. 그 민주당 후보 중에 누가 더 적합한지를 묻는. 그것이 이제 끝나면은 이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 서류하고 면접이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게 2월 2일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이제 그 경선 여부가 결정될 거 아닙니까? 단수일지 경선일지. 경선이 결정되면 2월 15일부터 경선 절차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지금 타임 스케줄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정 후보님은 일단 지금 경선을 염두에 두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 때 보니까 상당히 석패했어요. 아깝게. 네. 그러니까 차이가 1.56%, 수도권에 5% 미만이 상당히 많다 그러잖아요. 이게 한 수십 군데가 있는 모양인데 그 중에서 1.56% 차이입니다. 이게 1.56% 차이인데, 평택이 본래 그 선거 지형은 어떻죠? 평택이 이제 도농복합 도시예요. 예. 도농복합 도시고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이 글로 이전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서부 쪽에는 평택항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또 고덕 쪽에는 삼성전자,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캠퍼스 삼성전자가 있고, 그래서 도농복합 도시면서 바다도 있고 주한미군도 있고 산업도 같이 병존하는,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급행창하고 있죠. 네. 인구가 1년에 한 2, 3만 명씩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제 농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적인 색채도 있으면서 또 새로운 인구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지금 그런 과도기적인 성격의 도시죠. 그럼 을은 주로 어떤 데입니까? 지금 이제 현재는 갑을 2개인데, 네. 제가 이제 현재 을 지역구에 지역위원장을 4년 동안 했고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저희 을 쪽에 이제 농촌 지역의 대부분이 을 쪽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평택항도 을 쪽에 있고, 농촌 대부분도 우리 을 쪽에 있고, 또 주한미군도 세계 최대 규모의 캠프 험프리스라는 주한미군도 저희 을 쪽에 있습니다. 아, 갑보다는 조금 보수적이겠네요. 삼성전자도 저희 쪽에 있고. 아니 딱 그렇다고 보긴 힘들고, 뭐 갑 지역도 여전히 비슷한, 거기도 농촌 지역도 섞여 있긴 하거든요. 우리보다 규모는 작지만 그쪽에도 오산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 기지, 오산 공군기지도 있고 거기도 주한미군도 있거든요. 규모는 우리보다 작지만 그래서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갑을라. 자, 우리 후보님은 그 BC카드에 들어가서 노조위원장을 하고, 네. 금융노조위원장을 하고, 그러면서 노동운동가를 쭉 있다가 이 정치권에 들어오게 됐어요. 네. 금융노조로 쭉 연결되지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정치권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 뭐가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단사위원장 하면서 이제 20년을 했습니까? 노동운동 20년을 하면서 단사위원장 하다가 이제 뭐 저기 업종본부장하고, 네. 또 산별과 연맹의 부위원장하고 이제 위원장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쭉 올라갔는데, 네. 오랜 그 노동운동이 축적되면서, 네. 제 시야가 넓어졌죠, 많이. 넓어져. 그 단사 안에 이제 그 기업의 울타리 안에 갇힌 그 노조에서 지금 세상 전체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는 그 시야들이 좀 생겼는데, 저희 사무금융 노련하면 아시겠지만 넥타이 부대라고 불리잖아요. 1987년도에 호원철폐 독재타도 외치면서 뭐 직선제 이끌어낸 그 주역이라 해서 넥타이 부대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 그 넥타이 부대 그 당시에 이제 그 직선제는 이끌어냈지만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형식적 민주주의, 다시 노태우 대통령이 되면서 형식적 민주주의에 그쳤다 뭐 이런 평가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30년이 지난 이제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이 들어섰잖아요. 그때도 우리 이제 사무금 노련, 제가 그때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선봉에 서서 그 촛불 집회를 주도하고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금 노련하면은
그 역사의 변곡점마다 풍향계 역할, 역사의 변곡점마다 풍향계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들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무금융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 이제 사회의 변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거에 사무금융직 노동자들이 관심을 갖고 들고 일어서면 봉기하면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이제 그 계층이었는데 그 이제 박근혜 탄핵이 촛불 집회가 성공하면서 이제 실질적 민주주의가 완성되면서 그때가 이제 우리 사무금융 노련이 88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1987년도부터 시작해서 30년이 된 거예요. 그 끝나고 이제 우리 사무금융 노련 3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30년은 이렇게 지내왔는데 앞으로 30년은 그러면 우리가 사회 변혁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고민 끝에 저희가 이제 내린 판단은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있다. 이런 진단을 저희가 하게 돼서 이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운동을 우리 사무금융 노동자들이 주도하자. 이렇게 이제 대의원대에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을 만드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 IMF 이후에 처음으로 생겨난 비정규직 그 형태의 고용 형태가 생겨났는데 그때부터 우리 노동계는 항상 비정규직 철폐투쟁이 일본으로 구호로 외쳤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 양극화가 더 심화됐단 말이죠. 그럼 그 원인을 계속해서 정부와 기업에게만 돌려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가 이제 가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노동조합이 주체가 돼서 이런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서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 재단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뭐 진보 정당들 있지 않습니까? 진보 정당이라는데 민주당의 원내대표나 그 당시 이해찬 대표 그리고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 이 등등이 같이 우리가 국회 토론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할 때 항상 같이 이렇게 해줬고 그래서 그 재단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많이 좀 서로 협업 관계도 하고 도움도 받고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런 사회연대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당에서 좋게 비춰진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저한테 그런 제안이 왔었고 제가 사회연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입법부에 들어가게 되면 더 크고 넓게 사회연대 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에서 정치에 이제 입문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뭐 개혁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3대 개혁 하겠다 해서 교육, 연금, 노동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노동 개혁이라고 하면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주체가 돼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이게 변질돼 가지고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로 자본가, 기업가의 입장에서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노동개혁이라고 이렇게 지금 오해하고 지금 그렇게 정부의 노동정책을 끌고 가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노동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노사 그리고 노사정이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그 노사정 위원장에는 김문수 위원장이 지금 너무 우편향으로 딱 돼서 그런 시각을 가진 분이 그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노동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기업도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같이 덩달아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은 아쉬운 측면이 큽니다. 이 평택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큰 그림을 해서 중요 핵심 포인트를 갖다가 후보님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택은 그러니까 정말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거든요. 뭐 인구 증가 속도도 대단히 높고 또 반면에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농촌이 또 넓은 도시이기도 해요. 도농복합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업과 농촌이 병존하는 그리고 또 군사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다양성이 이제 공존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평택이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2004년도에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 때 평택시 지원특별법을 그때 만들어줘요. 그래서 평택시 지원특별법에 근거해서 뭐 공장 총량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제가 풀리고 그 1조 9천억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평택의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고덕 국제 신도시도 이제 거기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15만 신도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4만 명 정도가 지금 입주해 있는데 거의 몇 년 뒤면 전부 다 이제 들어올 정도로 빠르게 지금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게 평택시 지원특별법이에요. 이번 얼마 전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공약을 이제 발표했었는데 핵심은 이제 3개 특구 조성과 7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가장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일단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소중한 내용들인데요. 이제 그 3가지 특구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평택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주한미군이 45,000명이 주둔하고 있고 가족들까지 해서 그리고 또 거기가 그 서해 평택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공단이 밀집해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미가 같이 하는 외국인들이 같이 하는 축제들이 1년 내내 그 다양하게 열리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그 1년 내내 상시적인 뭐랄까 이렇게 민간 외교회장이 펼쳐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런 다양한 그 외국과 관련된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그 규제에서 풀어나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아주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 국제화 특구로 좀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 많은 공단의 기업들이 거기 입주해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아리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리백으로 다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요가 대단히 이제 많은 곳이 평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농촌이 이제 18,000헥타르가 있어서 경기도 2번째로 큰 곳이기도 한데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그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 영농 그러니까 이제 농지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규제들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 거기에 평택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좋고 그 농가에서도 태양광 설치를 통해서 부가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고 또 환경적인 요소에도 좋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 평택항이 그 30몇 개의 국제항 중에 5번째의 규모의 국제항인데요. 자동차 수출입과 관련해서는 1등입니다. 1등. 그 이유가 이제 그 바로 옆에 화성에 기아차도 있고 우리 평택에도 KG 모빌리티도 있고 750여 개에 달하는 자동차 관련 부품 회사들이 또 그 평택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평택항 부근을 그 미래차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를 만드는 미래차 그 특구로 이렇게 만들면은 또 거기가 하나의 우리 그 평택을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그 미래차 특구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3가지에 대한 특구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약을 발표했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21대 국회에 김인정이 필요하다면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포부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사회연대 운동을 주도하다가 이제 당에 이제 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된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그 사회연대 운동을 좀 더 넓고 폭넓게 또 법적인 측면에서 좀 확산시키려고 하는 게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이유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좀 왕성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고요. 제가 또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보니까 불필요한 자본시장에서의 규제는 풀되 그 금융범죄와 관련된 건 엄단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제가 좀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평택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시 지원특별법이 한시법이거든요. 그거를 좀 상시법으로 좀 바꿔서 평택을 좀 더 이렇게 100만 특례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들을 다지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그 평택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 우리 또 한국 경제에 좀 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고 거기에서 아마 이 큰 뜻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그 22대 국회에 꼭 국회에 진출해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을 꼭 실현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 파이팅!